요즘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는 없으세요? 그 한마디에 영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지금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손까지 떨리는 영자는 울분을 삼키며 소리쳤다. 내가 너 키울 땐 밥숟갈 뜨는 법까지 가르쳤는데 이젠 날 의심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엄마, 우리 못 가요. 처가 행사라서. 추석 연휴 72세 영자에게 온 건 이 전화 한 통뿐이었습니다. 자식 둘이 있지만 명절상에는 혼자 앉는 영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이제는 이런 외로움도 익숙해졌어요. 집 뒤편 단칸방을 새로 놓아서 받는 월세가 영자의 유일한 수입이었는데 한 달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름은 지훈이라고 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지훈이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어린 남자애를 병원에 업고 간 적 있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아, 그냥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던 것 같아서요. 지훈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복잡한 감정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조용히만 살아주시면 돼요. 그 후로는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는데 지훈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정각에 출근하면서 영자집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거였어요. 그리고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자는 지훈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나가서 저녁 8시쯤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지훈이 가끔 밤늦게 영자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뭐 하는 사람일까?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 영자는 약간 불안했지만 지훈이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이사 온 지 한 달째 되던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7시쯤 영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뒷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실례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훈이 손에 작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죄송한데 반찬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괜찮으시면 좀 드셔보시겠어요? 지훈이 내민 반찬통 안에는 정성스럽게 무친 콩나물 무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것 같은 정갈한 모습이었어요. 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내밀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자식들도 명절에 와서는 엄마가 해준 음식만 먹고 갔지 누가 영자를 위해 무언가를 가져다 준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고맙네요. 영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우는 그런 영자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가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데 지훈의 눈에 순간 스쳐 지나간 감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고맙죠.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날 밤 영자는 지훈이 가져다 준 콩나물 무침을 조금씩 맛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똑같이 혼자 하는 식사인데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반찬이 있으니 밥맛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맛이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먹어본 맛 같은데 영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옛날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빈 반찬통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지훈의 문 앞에 살며시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이 담근 김치 몇 점을 넣어서요. 하지만 영자는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매일 그녀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영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이 가져다 주는 반찬 맛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이 맛, 정말 어디서 먹어봤는데 지훈의 반찬 나눔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나물 무침이었고 어떤 날은 계란말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시금치나물 무쳤어요. 할머니, 계란말이 만들었는데 좀 드셔보세요. 지우는 항상 겸손한 이유를 대며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한다는 거요. 더 이상한 건 지훈이 영자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정말 잘 끓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된장찌개 끓이는 걸 어떻게 알아? 아, 그냥 냄새가 나서요. 정말 구수한 냄새더라고요. 지훈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영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훈이 집안을 둘러볼 때의 시선도 그랬어요. 마치 익숙한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특히 거실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볼 때 지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영자의 젊은 시절 사진 앞에서는 더 오래 멈춰 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는 지훈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네요. 뭐라고 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사진이 참 많으시네요. 지훈은 당황한 듯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평소보다 늦게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 회사 일이 많아서 늦었네요. 아이고,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는데 집에 가서 간단히 해 먹으려고요. 영자는 며칠 전부터 마음먹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이 드실래요?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놨는데 지훈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복잡했어요. 기쁨이면서도 슬픔이 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아 마라. 혼자 먹기 아까운 음식인데. 그날 저녁 영자의 작은 상에는 두 사람 분 그릇이 놓였습니다. 영자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지훈이 가져온 반찬들이 함께 어우러진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지훈이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뜨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했어요. 추운 겨울날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할머니, 이 맛, 왜, 맛이 이상해? 아니에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30년 전에 먹어본 맛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영자는 그런 지훈을 보며 물었어요. 30년 전, 그때 몇 살이었는데? 7살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정말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아이고, 그랬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영자는 지훈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영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할머니처럼 된장찌개를 정말 잘 끓이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할머니 손맛이라고 부르셨어요. 할머니 손맛? 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배운 맛이라고 하시면서 그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 어머니 성함이 뭐였어? 김순이요. 영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김순이.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순이, 순이라고 했나? 영자가 중얼거리자 지훈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어머니를 아세요? 글쎄, 이름이 익숙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네. 그 순간 지훈의 핸드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급변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훈은 서둘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0년 전 이 동네에서 어린아이를 도와주신 일이 있으셨는지. 그날 밤 지훈이 돌아간 후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순이라는 이름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고 영자는 지훈이 급하게 나간 그날 밤 이후 계속 30년 전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추석이라서 음식을 좀 준비했어요. 추석 당일 자식들은 역시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혼자 소박한 차례상을 차리고 있을 때 지훈이 큰 보자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과 각종 전, 그리고 여러 나물들이 나왔거든요. 혼자 사는 남자가 만들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든 음식들이었어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 만들었어요? 어제 밤새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이런 걸 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까요? 명절인데 혼자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추석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훈이 만든 갈비찜은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도 부드럽고 양념도 딱 영자 입맛에 맞았습니다. 이 갈비찜 어디서 배운 솜씨예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훈이 말하면서 잠시 감상에 젖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왔어요. 영자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복수? 30년 전 일 때문에.
왜 우리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나 싶어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보다 더 외로우시더라고요. 자식들도 안 오고 혼자 명절 차례상까지 차리시고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희 모자를 도와주셨잖아요. 영자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 뒷골목에 살던 젊은 엄마와 아들. 혹시 그때 그 꼬마가 네, 저예요. 김순이의 아들 지훈이요. 영자는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던 그 모자. 자신도 힘들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그 시절. 아, 맞다. 그때 그 애였구나. 할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7살 때 폐렴에 걸려서 40도 열이 났을 때 할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셨잖아요. 영자는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날 새벽 7시 30분 순이가 일하러 나간 사이 지훈이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로 데려갔던 일.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네, 그때 시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간 시간. 매일 그 시간에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출근했어요. 그 순간 영자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지훈이 왜 이 집을 찾아왔는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는지. 그럼 내가 매일 아침에 대문 앞에서 하던 그 인사가 네, 할머니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리는 거였어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니요. 바보야. 그럼 진작 말하지. 왜 이렇게 돌아서 할머니가 기억 못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원망?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영자 언니 하시면서 저보다 할머니를 더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지훈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할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셨는지. 그날 저녁 늦게까지 두 사람은 30년 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도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네 집에 추석에 그 총각이 음식 가져왔던데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남자가 그렇게 친절할 리가 없지. 이웃집 영희가 영자에게 말했어요. 영자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냐? 요즘 세상에 그냥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영자는 기분이 상했지만 지훈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아이.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자신을 찾아와 준 지훈이 고마우면서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됐어요. 영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훈이 매일 밤 그녀의 집 주변을 조용히 걸으며 어머니, 할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하고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일주일 후 영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소문이 아들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엄마,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던데요.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몇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바쁜 아들이 불쑥 찾아온 거였어요. 무슨 소문? 엄마가 세입자랑 너무 가깝게 지낸다고. 심지어 추석에 같이 보냈다고.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가끔 반찬 좀 나눠 먹고 그러는 건데. 엄마,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상대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굴다가 나중에는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혹시 요즘 기억력이나 판단력에 문제는 없으세요? 영자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요. 너 지금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제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엄마한테 잘해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는 남자가 아니야.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하면 민수가 믿을까요? 엄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먼저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때 마침 지훈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은 영자와 민수가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는 지훈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지훈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 신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신세요? 어떤 신세를 지셨길래?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아직 다 갚지 못했어요. 민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이면 아버님이 어린아이였을 텐데, 네, 7살 때였어요. 어머니와 저를 할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민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방에 들어간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30년 전에 그 사람을 도와주신 거예요? 응. 그때 그 꼬마가 지훈이야. 아버지 잃고 어머니 혼자 키우느라 힘들어했는데 엄마가 좀 도와줬지. 그렇다고 해도 엄마 혼자 사시는데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건 위험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해준 일을 솔직히 저희가 3년간 못했잖아요. 민수의 말에 영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엄마.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재산 관련해서 뭔가 제안하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엄마,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뵐게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영자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의 걱정도 이해되고 그동안 소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들었어요. 다음 날 지훈이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왔을 때 영자는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혹시 동네에서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냐고. 지훈은 영자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게요. 가족분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죠. 미안해요. 괜한 오해를 받게 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사실 저도 할머니께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서요. 뭔가 더 있어요? 네.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이 있어요. 조만간 모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네, 뭐든지요. 앞으로는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뵐게요. 그리고 지훈 씨와도 잘 지내보겠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한 지 일주일 후 지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예요. 할머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주일 후 지훈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아니라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사실 할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우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낡은 사진들,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유품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드리라고 하신 것들이거든요. 영자는 궁금한 마음으로 지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1년 동안 할머니를 찾아다니셨어요. 이 동네까지 오셔서 집집마다 물어보셨죠. 순이가? 네,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도 영자 언니를 꼭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사를 가신 줄 알고 못 찾으셨어요. 그 후로 계속 후회하시더라고요. 지훈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컬러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 2명이 어린아이를 사이에 두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어머니가 할머니랑 찍으신 유일한 사진이에요. 영자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한 여자가 바로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거든요. 아, 이 사진. 순이가 가지고 있었구나. 할머니, 정말 기억하세요? 영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순이가 이사를 가는 날 찍었던 그 사진. 물론 기억하지. 순이가 이사 가는 날, 내가 울면서 할머니 손을 놓지 않으려 했잖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 그때 정말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었어요. 어머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울었구나. 지훈이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30년 동안 쓰신 일기예요. 거의 매일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영자는 일기장을 받아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오늘 지훈이가 또 영자 언니를 찾았다. 언니가 보고 싶다고 온다. 나도 보고 싶다. 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영자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자신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1999년 5월 20일. 지훈이가 중학생이 됐다. 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지훈이에게 언니 이야기를 자주 해주는데 아이도 언니를 그리워한다. 2010년 8월 3일. 지훈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첫 번째로 영자 언니께 알리고 싶었다. 언니 덕분에 지훈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는데. 영자는 일기를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순이가 자신을 이렇게 그리워했다니요. 할머니,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지훈아, 영자 언니를 꼭 찾아서 고맙다고 전해라. 그리고 언니를 내 대신 모셔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웃으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제가 할머니를 찾을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영자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할머니가 먼저 찾아봤어야 했는데.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훈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찍으신 영상이에요. 혹시 할머니를 찾게 되면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들을 순이의 목소리.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그 순이의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영자는 이것이 단순한 감사 인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죠. 이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메시지라는 것을. 지훈이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순이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영자 언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훈이가 언니를 찾았다는 뜻이겠죠. 영자는 30년 만에 듣는 순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30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루도 언니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화면 속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도와주신 건 3년이었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빚이었어요. 특히 지훈이가 폐렴에 걸렸을 때 언니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을 잃었을 거예요. 영자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새벽에 지훈이 갑자기 40도가 넘는 열을 내서 등에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던 날. 그런데 언니, 제가 죽기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해졌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가 언니를 도와드린 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야? 영자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도 그때 혼자였잖아요. 남편분 잃으시고 아이들은 어리고 우리를 돌보시면서 언니도 위로받으셨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거죠. 영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때 자신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거였죠. 화면 속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아, 잘 들어. 할머니께 효도하는 게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거야.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해주신 것처럼 너도 할머니께 그렇게 해드려. 네, 어머니. 지훈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지훈이를 언니 아들로 받아주세요. 제가 언니께 갚지 못한 은혜를 지훈이가 대신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영자는 화면을 통해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30년 동안 언니 이야기만 듣고 자랐어요. 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그리워해요. 영상이 끝나갈 즈음 순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언니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언니를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자와 지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할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머니 아들이 되어도 될까요? 영자는 지훈을 꼭 껴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순이가 할머니한테 맡긴 소중한 아들인걸.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할머니가 더 많아. 30년 만에 진짜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날 밤 영자와 지우는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늦도록 대화했습니다. 순이에 대한 추억,
지훈의 성장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할머니, 내일부터 진짜 아들처럼 행동해도 될까요? 뭔 소리야? 이미 진짜 아들인데. 영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한 가지 약속해줘. 네, 뭐든지요. 앞으로는 할머니 말고 엄마라고 불러줘. 순이가 그러길 원할 거야. 지훈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엄마. 지훈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순이의 영상을 본 지 며칠 후, 영자가 지훈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 집 말이야. 엄마가 너한테 물려주려고 해. 지훈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왜 안 돼? 너는 엄마 진짜 아들이야. 순이가 엄마한테 맡긴 아들이고,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친자식들은 뭐 했어? 3년간 엄마가 혼자 있어도 신경도 안 썼잖아. 매일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가족이야. 그래도 순이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 내가 엄마 아들이 되라고 했잖아. 며칠 후 영자는 정말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생전증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소문은 예상보다 빨리 퍼졌어요. 민수가 화가 나서 당장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그 사람한테 집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 넘겨줬어. 엄마가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정신 이상은 누가? 3년간 엄마 얼굴도 제대로 안 보던 내가.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3개월 동안 너희가 3년간 못한 일을 다 해줬어. 매일 안부 묻고 병원도 데려가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엄마, 그래도 저희가 친자식인데. 친자식이면 뭐해? 엄마 아플 때 옆에 있어준 적 있어? 그때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지훈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속여서 이런 일을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머니께 30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자는 민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30년 전의 일, 순이 모자를 도왔던 일, 그리고 순이가 남긴 마지막 영상 메시지까지. 민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민수가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한 효도를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한 달에 2번은 꼭.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지훈이가 우선이야. 이 아이가 엄마 진짜 아들이니까.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분과 사이가 틀어지는 건 아닌지. 뭔 사이가 틀어져. 원래 사이가 좋지도 않았는걸. 영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는 너 같은 진짜 아들이 있잖아. 엄마, 지훈아, 순이가 보고 있을 거야. 자기 아들이 이렇게 효도하는 걸.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잘 모시겠어요. 어머니와 엄마께 받은 사랑을 평생 갚으면서 살겠어요. 갚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 가족끼리 무슨 갚고 받고 그래. 영자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30년 늦었지만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영자와 지훈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는 이제 동네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부터 영자와 지훈은 정말 모자처럼 지냈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엄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저녁에는 엄마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가고 동네 산책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사연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참 복이 많아. 저런 효자를 어디서 만났을까? 30년 전 은혜를 이렇게 갚으러 오다니. 요즘 세상에 복이 드문 일이야. 진짜 가족은 따로 있구나. 피보다 진한 게 정이네. 민수도 약속대로 한 달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과도 형제처럼 지냈어요. 지훈 형, 정말 고마워요. 제가 못한 효도를 대신 해주셔서.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고맙죠.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6개월 후 어느 일요일 오후 영자와 지훈은 함께 남편과 순이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영자는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야. 30년 전에 내가 도왔던 그 꼬마. 이제 우리 진짜 아들이 됐어. 당신도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순이 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순이야, 지훈이 정말 잘 키웠더라.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들이야. 걱정 마, 언니가 내 대신 잘 돌볼게.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들을 언니에게 보내줘서. 지훈도 두 무덤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엄마 잘 모시겠습니다.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몰랐어. 저도 그래요, 엄마.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정말 외로웠는데, 이제는 진짜 엄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우리는 진짜 모자야. 30년 늦게 만났지만. 저녁 식사 시간, 영자는 지훈이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엄마, 오늘 된장찌개 어때요? 완전히 순이 맛이야. 내 어머니가 엄마한테 배운 그 맛 그대로. 진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영자 언니 손맛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영자는 따뜻한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먹는 쓸쓸한 식사가 아니라 진짜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식사였어요. 지훈아, 고마워. 뭐가요, 엄마? 엄마 밥상 함께 해줘서, 진짜 아들이 되어줘서.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함께 먹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맛인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가족은, 가족은 매일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야. 1년에 한 번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30년 전에 심은 작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나무로 자라났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자의 집에도 지훈의 마음에도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1년 후 영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또 승진했어요. 효자라서 복을 받나 봐요. 엄마,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엄마 자랑 아들인데.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영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영자는 정말 복이 많아. 저런 아들이 있으니 걱정이 없겠네. 맞아.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혈연보다 진한 정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은혜와 보답,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밥 한 끼가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였어요. 누군가를 위한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친절이 시간을 뛰어넘어 어떻게 아름다운 보답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매일 안부를 묻고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눈물과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베푼 작은 사랑이 30년 후 가장 소중한 가족으로 돌아온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